옛날 오래된 사찰이라든가 오래된 집들, 걔네들은 거의 반돌입니다. 얘가 오래되면은 된다.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수저 같은 거나 이런 식기 같은 걸 쓸 때에도 어찌됐든 그 튼튼함에 대한, 그 다음에 오래가는 거에 대한, 내구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고정관념이 확실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요즘에는 나무로 된 고기 이런 걸 먹는다 하더라도 아 이거는 많이 못 써, 또 틀어짐이 있을 거야, 날씨는 점점 비가 많이 오고 기후는 바뀌고 추울 때 더울 때 막 틀어짐이 있고, 어찌됐든 얘네가 철로 된 거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대대손손 살려고 하면은 오래가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간이나 대한 문제도 있고 하던데, 그런 고정관념을 혹시 가지고 있는 걸 깨주실 수 있는?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내구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내구성은 그만큼 얘가 얼마만큼 지속될 것이냐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나와 있는 통계, 우리나라 통계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이제 뚜렷한 나라고, 이제 좀 여름에는 좀 고온다습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일단 통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목조주택과 일반 콘크리트 주택과의 수명을 했었을 때, 현재 제가 듣기로는 콘크리트 주택이 40몇 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50몇 년으로 나와 있어요. 요것만 봐도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목조주택이 훨씬 길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이제 이해를 돕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콘크리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몇 년 정도 되면 재건축 얘기 나와요? 30년? 예, 20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30년 되고 얼마 안 가죠. 그러면은 목조주택,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일제시대 때 우리 중목고조로 된 목조주택들 시골에도 아직도 엄청 많아요. 폐가로 아직 서 있는 것들 얼마나 됐을까요? 엄청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목조주택이 엄청 오래 갑니다.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뭐 대웅전인가 뭐 어디 뭐 사찰이 하나 있잖아요. 몇백 년 갑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있던 것들이에요. 걔네들 왜 안 썼고 있을까요? 관리죠, 관리.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의 차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습하게 잘못 지으면은 10년도 안 가요, 나무. 콘크리트는요 마찬가지예요. 습하게 잘못 지으면 10년도 안 가는 거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 말 그대로 알칼리성이 다 빠지게 되면은 얘가 푸석푸석해지면서 강도를 다 잊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생각할 때 얘는 좀 딱딱하니까 좀 오래 갈 것 같다. 고정관념이죠. 나무는요 얘가 지금 처음에 이 벌목을 할 때는 함수율이 30%로 나와요. 얘 안에 30%는 물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가 이제 제재가 돼서 이제 인위적으로 말려줍니다. 이제 킬른드라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말려주고 나면은 함수율이 19%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함수율이 15%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할 때는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함수율이 15% 이하란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어놓고 오래 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점점 더 마르기 시작해요. 점점 더 마르기 시작해요. 마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함수율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얘네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세져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세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 몇 배씩 세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깡마른 나무는요 톱질도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오래된 사찰이라든가 오래된 집들 무너질 때 고재주스로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엄청 딱딱하고 무겁거든요. 걔네들은 거의 반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는 유기질이지만 얘가 오래되면은 거의 무기화된다. 무기질화된다. 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 보면은 옛날 드라큘라 백작이 살던 것 같은 굉장히 큰 성들, 오래된 것 몇백 년 된 저택들 전부 다 목조주택입니다. 그거 콘크리트 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은 그냥 무조건 깨진다. 왜냐하면 통계에도 나와 있고 그냥 말로도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콘크리트는요 정말 잘 지면 더 오래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강도 뭐 20, 21, 24, 27 이런 걸로 해갖고서는요 절대 그 정도 못 가요. 진짜 슈퍼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서 강도 70, 80 이상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로 지면은 저기 로마 시대에 있는 신전 마냥 오래 갑니다. 비가 맞건 뭘 하건.
근데 그런 거 쓰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겠죠. 그래서 관념 자체가 다르다. 딱딱하다고 해서 내구성이 오래 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히 목수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목재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소비가 있어야 이 사업들이 좀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랑 또 현재랑 미래를 이제 예측을 했을 때 전망이 어떨 것 같은지.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소비 시장은 지금 현재 일반 단독주택부터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일반 단독주택부터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일반 우리 이제 공공시설물에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소방법에 막혀 있어요. 소방법에.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도 2층, 3층까지는 질 수 있는데 3층부터 이제 바깥에 들어가는 것들이 내화 성능제가 들어가야 되고 4층 들어가면 다 불연제로 해야 돼요. 그럼 불연제로 해야 된다는 건 얘기 뭐예요? 나무를 쓰지 말아라는 법이에요. 그럼 얘를 불연제로 만들려면 전부 다 불연 페인트를 다 발라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값이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그러니까는 법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법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근데 좀 많이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못해도 뭐 진짜 뭐 다른 데는 뭐 몇십 층 뭐 건물 뭐 아파트 다 짓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막 못 짓고 있는 후진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유치원들부터 그런 것들을 좀 풀어서 좀 시험적으로 하려고 도서관 같은 거 엄청나게 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서울에 이제 또 목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조금씩 예외적으로 풀어서 지금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뭐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포항에서 한번 지진 많이 났었을 때도 전부 다 필로티로 된 콘크리트 건물도 다 무너지고 그랬듯이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홀다운 철물이라는 건데요. 홀다운 철물 또는 여러 가지 철물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지진에 일어났을 때 뭔가 얘가 좀 움직이지 말으라 라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그 코너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예. 또 한 가지로는 우리나라는 뭐 미국 마냥 허리케인, 뭐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집이 날아갈 일은 없는데 이 공법 자체가 전부 다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저런 자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 날아가지 말게끔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하죠. 우리나라에 쓰기에는 좀 과한 철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지진도 뭐 이렇게 이 정도 나서는 얘네들은 끄떡이 없어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안전하다, 되게 좋다. 목적 되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가벼우니까 집이 뭐 태풍 불하고 날아갈 정도 우리나라 기후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기와장 날아가는 거 봤어도 집 날아가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라든가 허리케인 타입 말 그대로 지붕 날아갈까 봐 쓰는 우리 철물들 우리 두 칸 건너 한 개씩 다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해요. 이 목조주택 자체가 엄청 튼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니까 좀 그런 거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뭐 조금씩 어떻게 차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실례로 도배가 엄청 비싸고요. 페인트 마감이 훨씬 쌉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배가 엄청 비교적 싸고 페인트 마감이 엄청 비쌉니다. 그럼 페인트 자재가 비싼 거냐 도배지가 비싼 거냐를 두고 보면 지역마다 어디마다 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라고 봤었을 때는 그냥 장단점만 있을 뿐이다. 그럼 콘크리트랑 나무랑 두고 봤었을 때 어떤 게 비싼 거냐 어떤 게 싼 거냐를 두고 볼 때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귀한 거냐를 또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를 따졌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고 얘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을 뿐. 다만 현재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목조주택이 더 쌀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더 후진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성비 있는 주택이 목조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목조주택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고정관념 있으신 분들이 공구리로 집 짓는 겁니다.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래도 집은 튼튼해야지.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거. 또 아기돼지 삼형제가 그랬잖아요. 첫째 아기돼지가 지푸라기로 짓고 둘째 아기돼지가 나무로 짓고 셋째 아기돼지가 벽돌로 지었잖아요. 근데 바람을 불어서 날리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뭘로 날렸죠? 기억이 안 나나요?
예. 아무튼 뭘로 해도 안 되는 게 벽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이 튼튼하긴 하죠.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튼튼한 건 맞아요. 강성이 있는 건 맞아요. 강성이 있는 건 맞지만 내진이 났을 때는 오히려 더 안 좋다. 왜냐하면 라멘 구조이기 때문에 꺾이는 모든 부분들이 일체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이렇게 이게 만약에 라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벽체라고 한다면 지진이 나면 제일 약한 부분에 가장 강도가 들어가요. 여기가 조금 금이 갔다 이쪽으로 강도가 다 가요. 그럼 여기서부터 부러지기 시작해서 얘가 텅. 그럼 여기 또 약하겠죠. 텅 연쇄적으로 파파파방 해서 우르르 무너지는 것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도 그 강성의 무게를 못 이기면 다 그냥 종이장 마냥 휘어져 버려요. 근데 얘는 이 라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다 여기저기서 분포가 퍼지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 것들이 여기서 오는 것들이 얘한테 퍼지고 얘한테 퍼지고 얘한테 퍼지고 얘한테 퍼지고 이 플레이트를 통해서 얘한테도 내려오고 얘한테도 내려오고 얘한테도 내려오고 전부 다 힘이 다 분산이 돼버려요. 분산이.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도 굉장히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목조주택에 대한 시장은 정책적으로도 많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하고 할 수가 있겠죠. 습기와 피하면 집은 튼튼한 거예요. 습기는 나오고 물은 안 들어가고 목조주택은 약간 비슷하다.